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 오늘 얘기 딱 두 개만 할 건데요. 두 번째 얘기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고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고개 숙이고 사과 말씀 한번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서 카톡방에 사실 그 분란의 원흉이 바로 접니다. 이 민감한 국내 정치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히 쉬시는 주말에 좀 마음이 좀 상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던 거 제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하지만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 이제 회원이 되시거나 제 채널을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1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경제에서 뭐 어떤 얘기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높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면 뭐 제 채널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듣는 분들도 좋겠죠. 근데 그때도 저하고 이제 인연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해야겠다. 제가 유튜브로 돈 벌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막 유명해져서 명예를 가지려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지금 이렇게 열정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 못 합니다. 저는 이게 재밌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때려칠 겁니다. 그런 열정이 만약에 나중에 없으면요. 근데 사람들한테 뭔가 많은 이렇게 뭘 얻으려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이게 일이 되죠. 일이 되면은 다시 그냥 제 원래 그 직업으로 복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시간을 들여서 돈 버는 걸 따지면 굳이 유튜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 저는 사실 잠정적으로 은퇴를 이미 3년 전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흐름 안에서 이런 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 물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 그걸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오늘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다 자기만의 지금 진화 단계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걸 못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름을 다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지금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내린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혼자만 이렇게 알고 뭐 세상은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 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있다가 적당히 살다 가지 뭐 에휴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그러려면 뭐다로 유튜브를 하겠어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돛 닦으면서 살지. 그러죠? 할 말은 해야겠다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얘기했을 때도 그러고요. 하마스 전쟁 초기에 났을 때도 이란 시리즈 계속 올렸고요. 그런 영상들 보면 조회수가 반도 안 나옵니다. 평소 경제 얘기할 때. 그리고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들로 항의가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으면 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외국의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국제 정세를 살핀다는 이유로 그 나라의 민감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를 했었고 그나마 그게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받아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을 때부터 트럼프가 보통의 금융 세력, 전통 금융 세력하고 달러 기축통화라는 관점에서 어째서 그들과 융화될 수가 없는가를 제가 트럼프 시리즈로 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과 금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시오니즘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반응도 굉장히 거칠고 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한테 안 좋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차마 말을 못했던 거를 지금 내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도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민감한 분야이지만 일단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은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보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하면은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쪽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인정하고 존중했을 때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 방법이 꼭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 방법이 정말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결과로 오고, 나도 나중에 참 잘됐다, 세상이 아름답다 라고 진심으로 느낄 자신이 있는 방향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더 숭고한 존재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방향이 맞는 건가 라는 거는 계속 되짚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얘기를 왜 남의 나라 유대인 얘기하냐, 그리고 특히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기독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 아니 나는 참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람들 욕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게 뭔가 자원봉사도 많이 가고 우리 교회 가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저놈은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하느님 종교가 어쩌고 시오니즘이 어쩌고 뭘 안다고 저놈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라도 한 놈인가? 왜 저러지? 짜증이 나신다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선량한 종교인들 말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제거하고 학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자책감, 우리 인간 영혼이 근원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조차 무감각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신이 독려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신의 자제로서 이번 생에 꼭 이루어야 할 신의 사업, 성전이다. 십자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이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끌고 가는 일부 세력들의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방향이 맞나, 이 방향이 정말 우리 모두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지금보다 더 진화하고 숭고한 존재로 나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남들이 얘기해 주기 전에 스스로 진지하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대인의 시오니즘이 미국의 시오니즘하고 연결됐고, 그것이 특히 한 2018년경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애니챙,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하와이의 재미교포 사업가, 한인교회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다 저 한인교회에서 암살자 보내겠죠? 네가 뭘 한다고 미국에 와보지도 않은 놈이 한인교회 욕을 하고 있네. 한인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미국 기독교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그 종파에서 분명히 지금 정권에 가장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극우 마가파들이 트럼프를 신에 가장 가까운 인간으로 지금 세뇌를 당해가지고,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외국 인스타그램이나 외국의 어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미 그쪽 마가파들이 실제 시위 현장에서 마가 모자 쓰고 성주기 흔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터뷰하면서 자기들의 교회나 그 극우 복음 교회나 극우 방송에서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극우 방송의 어르신들이 계속 세뇌당하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보고 다른 데에게는 가짜뉴스니까 보지도 마라. 똑같이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대표적인 게 딥스테이트고, 딥스테이트로 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외국의 공산당하고 연결된
종북 세력이든 중국이 하든 뭐 그런 세력들이 좌파들이 선거 관리하는 데까지 다 침투가 돼가지고 선거까지 조작하고 있고 이 나라를 우리 땅의 주인인 한국인이나 백인들한테 미국의 주인인 백인들한테서 뺏어가지고 이민족과 다른 공산주의자들 외국인들한테 넘기고 있다. 지금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많이 사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만 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동안 그 돈으로 세계의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호주나 캐나다가 훨씬 더 심각해요. 문제는.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이런 큰 사회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역시 그 말이 맞았구나. 딥스테이트 중국 빨갱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도 다 먹고 있구나. 하나가 맞으니까 나머지도 맞겠지? 얼마나 많은 간첩이 들어와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선동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이 우리가 아는 것과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유럽의 시오니즘이 연결된 미국의 극우 복음주의 종교와 관련된 시오니즘 세력 마가파 진짜 진성 마가파죠. 큐어넌 세력입니다. 그들이 딥스테이트를 믿고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가 연방 공무원인데 딥스테이트 하수인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설득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어쩔 수 없다 해서 자기 친족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벌써 2번이나 일어났어요. 2년 사이에 미국에서. 그리고 자꾸 그런 거를 생산을 확대 재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고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나은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나은 세상을 원하는데 결국은 항상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망신 주면서 낄낄대면서 좋아하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좀 깨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시오니즘 얘기를 작년까지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 시오니즘이 미국의 시오니즘하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 꿈꾸는 게 드러났죠. 프로젝트 2025라고 이미 이제 드러났죠. 그거 다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서 본 건 아니지만 외국의 탐사 보도 나온 그 기사에서 그 안에서 문화, 경제, 정치, 사회면에서 어떤 식의 지금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청사진이 로드맵이 나와 있는 그 탐사 기사를 제가 예전에도 갖고 와가지고 블로그에 놔서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를 시켜드렸고 제가 그걸 찬찬히 다 봤어요. 봤는데 관세는 여러분들한테 경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정 부채, 그 다음에 제조업 부활, 르네상스, 필수 전략 자산, 광물 전부 다 자기네 나라로 공장 옮기게 하고 전 세계에 관세를 점점점 많이 매겨서 그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억지 기축통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마스터 플랜 세력의 경제 이론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파워를 위시한 연준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세는 그래서 제가 상반기부터 이 관세는 일기 때 관세하고 다르다. 무조건 더 받게 돼 있다. 점점 더.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알고도 사람들을 선동하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하지만 개미들을 불러놓아야 거기서 짤짤이하고 먹고 사는 애들이 월가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트럼프는 타코다, 도망간다, 어쩐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4월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각 나라에 대한 관세는 보름 한 달 사이에 조금씩 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더 올려받으면서 점점 더 늘어났지. 그거보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냥 얼만큼 물 거야 엄포만 했지. 실제 처음 엄포만 놨을 뿐이지 처음 매긴 관세들 철강에 대한 25%, 알루미늄에 대한 25%, 그 다음에 상호관세 10%로 처음에 시작했죠. 그거는 조금씩 다시 품목을 늘려가고 파생상품으로 늘려가고
관세들도 이제 조금씩 더 늘려갈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봤던 것이 그들의 프로젝트 2025에 극우파들의 거기 만들려는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경제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청사진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한마디로 미국이 로마가 되고 모든 나라들을 그 밑에 식민지로 둔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이민족들 다 쫓아낸다. 선거 때는 범죄자만 쫓아내겠다 하지만 지금은 정식 서류 다큐멘트를 갖춘 이민자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쫓아내고 있죠. 계급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옛날 그 나치의 제3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로. 그래서 그런 이민자들을 다 쫓아내고 순혈주의, 백인 우월주의 사회로 돌아가자 하는 신나치나 극우 정당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그런 얘기를 욕먹으면서 계속 슬슬 하기 시작하다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긴급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며칠 안으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부터 웬만한 영상들은 다 회원 영상으로 돌리겠다고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비상계엄이 났을 때 사람들은 계엄을 어쨌든 2, 3일 사이에 막았잖아요. 막아서 이제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 앉히고 새로 다 몰아내면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탄핵도 금방 뭐 2달 안에 된다. 그때 막 방송에 MBC, KBS 뉴스에 전문가들 나와서 다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요. 빨라야 4월입니다. 그랬습니다. 4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하고 관세 문제로 경제는 더 힘들어질 테지만 무엇보다도 최악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새로운 정부가 뒤늦게 출범을 하더라도 국민 절반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정식 정부로 인정도 안 해주고 완전히 거의 내란 폭동 수준으로 반으로 찢겨가지고 질질 싸우면서 엄청난 전국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라고 얘기를 그때 분명히 했었습니다. 계엄 터지고 일주일 안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앞으로의 모든 영상은 회원제로 다 거의 돌릴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내 정치를 그때부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게 보였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저만 보고 있던 거. 그 당시 저도 친한 친구들한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가끔 했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피식피식 웃었지. 예.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서 지금처럼 유대 시오니즘하고 연결된 미국판 시오니즘 세력이 극우파가 됐는데 그전까지는 미국 보수파에서 극우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찬밥 신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극우파가 미국 전체의 보수를 우파를 점점 더 세력이 커지면서 잡아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리박스쿨처럼 QAnon부터 해서 특정 세력들을 철저히 세뇌시키는 걸 봐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요. 이 세계에 유튜브가 나오고 SNS가 나오고 팟캐스트가 나오고 인스타그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2010년대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같은 시골 노인네조차 맘만 먹으면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드는 자유로운 시대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이 언론을 책임지지를 않아요. 아니면 말고 솔직히 유튜브에 떠드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오랫동안 이제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그럴듯한 정보가 나와도 그거 그대로 못 믿죠? 왜?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5분, 10분 안에 빨리빨리 그냥 뭔가 사실만 전달해 주길 원해요. 그게 제대로 검증됐는가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 그렇지. 역시 누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들이.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검증하려고도 안 해요. 속 시원하다 하고 그런데 좋아요 눌러주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구나 하고 그거를 더 알고리즘에 더 많이 노출해 줍니다. 순식간에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여배우가 꼴 보기 싫은데 알고 보니까 일진이었고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질렀고 확인도 안 된 그 탈덕 연구소인가? 우리나라 아이돌들 그렇게 욕하는 채널도 있었죠? 하면은 같이 그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좋아요 넣어주고 하니까 알고리즘에 노출돼서 순식간에 구독자가 100만이 가요. 그러죠? 하지만 하나도 제대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가치 기준을 가진 믿음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문학의 아이돌이 아니라 정치계로 옮겨오는 거를 2010년대 초반부터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떠드는데 그게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타고 엄청난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거짓말도 3번, 4번, 5번 하면 진짜가 되죠. 여러 사람이 그렇다 떠드는 순간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대립하게 선동하고 누가 어쨌대더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면서 예전에는 극우든 극좌든 전 세계에서 의회에서 국회에서 겨우 한두 석 차지할까 말까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 그랬는데 바로 이런 SNS가 생겨나고 사람들한테 혐오하고 선동 이게 쉬워지게 되면서부터 미국에도 극우인들의 이런 개나 소나 다 언론 채널이 나오고 극우 유튜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QAnon을 중심으로 해서 즉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몇 개의 사실들을 엮어가지고 이런 추론을 하는 게 정말 논리적인 추론인지 아닌지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럴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단결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극우 세력이 갑자기 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커졌나 봤더니 미국에서 일단 극우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개인 SNS 때문에 엄청난 그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예전과 달리.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말 저놈들 얘기는 절대 들어선 안 되겠구나 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내가 지금 일어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져 라는 위기감과 마치 그 하느님들 저기 일부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서 뭡니까? 너 지금 우리 기도원을 빠져나가고 이건 아니다 하고 목사님이나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도 반기를 들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 이런 겁을 주죠. 겁을 줘가지고 집단농장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때려 죽이고 암매장하고 사이비 종교들이 그럽니다. 그 사회를 통제하는 건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노력을 시도를 하기만 해도 큰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다 지옥에 떨어지거나 악마가 어쩌거나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그런 큰 공포와 두려움에서 내가 꼭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줘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딥스테이트 이론입니다. 딥스테이트 이론. 지금 당장 이게 불법이든 아니면 뭐 민주적 절차가 아니든 계엄이든 뭐든 간에 총을 들고 의회에 난입을 해가지고 총을 빠바방 쏘면서 저 빨갱이 그 좌파 상원의원 하원 의원들을 다 끌어내고 법원에서 땅땅땅 해서 결정 난 거를 다 무효화하고 폭동이죠. 쿠데타, 민간 쿠데타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딥스테이트에 넘어가서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라 라고 워낙 철저하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이 방법 말고는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소수 의견일 뿐인데 그렇게 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선거가 좀이라도, 선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고 전 나라에서 되는, 행정적으로 되는 거라서 사람의 실수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 건 바로 잡아야죠. 제대로 된 그 유효 있는 표가 아니죠. 하지만 그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평소에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선거라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문제가 많아져서 다시 개표하고 검표하고 다 했습니다. 정당한 그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서도요. 하지만 어찌나 사람들을 그 SNS와 극우 유튜브들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팟캐스트, 미국의 팟캐스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나 사람들을 잘 지금 세뇌를 시키고 선동을 했는지 무조건 못 민다는 거죠. 무조건 부정선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것마저도 감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을 봤는데 무서운 것이, 그것이 같은 한인교회에 침투하는 걸 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나라 교포 중에서도 그 당시 넘어가서 지금 60, 70, 80이 되신 분들 다 어떤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 되기 전에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미국 가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죠? 적응도 잘 못하고 그냥 한인타운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만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이 교회 위주로 다 돌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구구파 이론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17, 15살부터 밖에 나가서 남자친구랑 섹스하고 마약하고 꼴이 이제 자유가 어쩌고 동성애가 어쩌고 꼴 보기 싫어 죽겠죠. 모두 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다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다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극우 이론이 들어오니까 옳다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것이 그런 극우 이론에 그대로 미국의 극우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어온 미국 극우 교회에서 갑자기 미국 사회로 엄청나게 딥스테이트 이론이 갑자기 퍼져나가게 되고, 교육을 못 받은 큐어넌 세력들도 해서 이거를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온갖 음모론이 그때부터 나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모론이 저 어렸을 때처럼 고대 문명 외계인의 미스터리 이런 음모론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나온 음모론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가르치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한인사회를 통해서 거기에 심취되신 나이가 드신 우리 이민 한 2세대쯤 되시려나요? 이분들한테 퍼지고, 자, 이분들이 이 미국의 극우 마가가 원하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이 만들고 싶은 하느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만들고 싶은 이 지금 프로젝트 2025 그들의 그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만들려는 그 틀이 쫙 나와 있어요. 경제도. 그래서 거기 보면 암호화폐가 딱 한 줄 나오죠. 암호화폐도 다 민간에게 개방해서 마음껏 돈 벌게 해주라. 왜 좌파 빨갱이 정부가 다 간섭해서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돈 버는 은행을 이렇게 규제하냐. 딱 그거 하나 나와요. 한 줄 나와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걸 느낍니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하마스 전쟁 터졌을 때 여러분들 유튜브 잘 검색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 교회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회분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그 무슨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 다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초기에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어찌나 아이들을 잘 세뇌시키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이 됩니다. 즉 너희 나라의 극우파들 트럼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미국을 숭배하고 미국의 어떤
시다바리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마가파가 만들려는 세계 질서를 각 나라의 영주로 될 수 있는 글로벌 리박 스쿨이죠. 그게 수출되는 걸 봐요. 서사가 똑같습니다. 제가 뮤지컬 캐츠에 비교를 했었죠.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캐츠가 우리나라 서울 서초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나라 배우들 우리나라 말로 공연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있다. 그 나라만의 딥스테이가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민족들, 아니면은 지금 뭐 그 다른 인종들, 아니면은 우파 좌파 다른 놈들, 이거를 우리나라 같이 인접한 북한, 적성국, 중국에서 스파이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세력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그게 딥스테이트입니다. 그게 이미 국가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선거 결과가 열심히 자기들이 눈에 자기들이 미는 그 정치인이 낙마를 했다? 그럼 부정선거다. 왜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 딥스테이트가 선거 관리하는 데까지 이미 다 침식해서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힘까지 가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똑같은 이론입니다. 전 세계 그때 퍼지는 걸 봐요. 유튜브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하면서 반대된 얘기를 그나마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지금 써먹고는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가 아주 빠르게 사람들이 쉽게 선동되고 세뇌되고, 그 음모론들이 전부 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음모론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즉 문명의 2기가 나왔는데 아직 인류가 이 문명의 2기를 제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게 이용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죠? 부엌칼을 요리사한테 주면, 셰프한테 주면 그걸로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칼을 쓸 줄도 모르는 6살, 7살짜리한테 날이 아주 잘 드는 식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런 것처럼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새로운 젊은 세대는 기득권을 가진 나이 든 세대에 반대하는 개혁파였어요. 급진파였고. 항상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새 젊은 놈들은 세상이 어찌 될런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젊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한 거에서 만들어 온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게 역전하기 시작하죠. 즉 가장 젊은 20대 친구들이 바로 청소년기를 몽땅 SNS로 세상을 배워와 갖고 선동당한 친구들이 극보수가 마치 그 위에 30대 40대를 넘어서 옛날 이승만 시절을 살았던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봤던 극보수들이 하던 주장을 가장 젊고 가장 급진적인 젊은이들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SNS 선동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최근 얼마 전 선거도 보면 어떻습니까? 극보수 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준 사람들이 70대와 20대입니다. 그쪽에서 많아요. 웃긴 일이 벌어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다른 나라들 그런 극우 움직임이, 근데 가만히 그 뿌리를 보니까 미국의 시오니즘 마가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SNS, 극우 유튜버, 팟캐스트가 유행하면서 순식간에 미국을 잡아먹어서 트럼프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그걸 수출하는 걸 제가 봐요. 특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출되나 봤더니 한인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 침투하고, 그 한인교회가 우리나라 교회하고 대형교회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유튜버들한테 똑같은 딥스테이트 이론, 중국 공산당이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까지 지금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총을 들고 난동을 난입을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상계엄이든 뭐든 간에서 다 뿌리 뽑지 않으면 이 나라가
괴뢰군들의 손에 넘어가서 우리가 모두 큰일을 당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2020년 되기 전 한 19년경부터 주변에 몇 명 절친들한테 이런 얘기를 그때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국제정세 마스터 플랜 얘기를 했지만 작년 6월 7월부터 아시죠? 그때부터 제가 전쟁력이 한반도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진짜 작년 하반기에 서울에 사는 제 아는 지인 동생하고 진지하게 얘기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 거기 서울에 있어야 되냐? 남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냐? 새로운 직장 구해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 한번 권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인데 전 세계가 외세가 우리 뒤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하지만 어떤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축통화 이권을 위해서 일부러 여기에 전선을 만들고 결국 대만이나 이런 TSMC를 가운데 두고서 남북한 사이에 일부러 끊임없는 연평해전 같은 일을 날마다 네가 먼저 미사일 빵빵 쐈냐? 내가 먼저 미사일 또 쏴줄게 하면서 지긋지긋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외세들은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자기들 입속만 챙길 거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갖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작년 6월 7월부터는 완전 세팅 끝났다고 저는 봤었죠. 그때부터 영상을 만들었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제와 드러나지만 뭡니까? 북풍입니다. 북풍. 그러죠? 실제로 얼마나 많이 북풍을 유도를 했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금년 탄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알게 모르게 이미 그 극우 보수의 어떤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재계 법조계에 쫙 깔려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걸 봤거든요. 그 흐름을. 근데 국민들은 너무들 순진하셔가지고 또 워낙 우리나라가 국제정세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당하고도 6.25 때 당하고 식민지를 겪었음에도 아직도 무지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새마을운동에서 먹고 사는 데만 주력을 했고 애들을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역사의 과오에서 어떤 교육, 식민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은 안 하고 국영수 열심히 해서 면석이라도 돼서 자전거 타고 가서 넥타이 매고 공무원이라도 되라. 전부 그런 교육만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너무 슬픈 거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죠. 날마다 학원 가가지고 사교육을 받는데 그 사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아니라 시험 잘 보기 위한 기술만 가르쳐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판검사 의사가 되어봤자 뭐합니까? 인성이 안 돼 있는데 세계의 어떤 그런 깨우침이 없는데 시험만 잘 봐서 전문직이 돼서 고위 관료층만 됐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전부터 옆에 열강들 힘이 센 나라들 제국주의 식민지를 다 한 번씩 운영하고 통치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카톡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심어놓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르치고 이거는 일본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제3세계 남미나 그런 나라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러고 아주 철저히 뼛속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전 세계의 모습이에요. 일본이 뒤늦게 아시아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좀 써먹고 있을 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래서 탄핵 뭐 된다. 당연히 눈에 보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는 아니지 이 친구야 왜 그랬냐 좀 잘해보지 하고 다 손 털 거다라고 사실 12월 초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니다. 탄핵 그렇게 금방 안 됩니다. 잘해야 4월 초입니다 했는데 진짜로 4월 첫째 주에 탄핵 둘째 주인가 나왔죠? 3월까지 탄핵 결정 안 됐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아주 큰 흐름으로 10년 전부터 이 나라에 미국 극우 마가파에서 시작된 그 부정선거와
거짓 선거와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이론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유 정치 얘기는 내가 더러우니까 하지를 말아야지. 좋은 얘기만 해. 우리 절대 앞으로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말어. 입 닫어. 하면서 외면하는 순간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이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이 딱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이걸로 이제 이 정권은 빠르게 탄핵 심판 당하고 물러나겠지? 아니요. 이 방법을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민주화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민주적인 한 거를 했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 통하게 만들 정도로 세뇌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많아요. 그리고 그 흐름의 원류가 제가 보니까 미국 마가파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윤석열은 나락으로 가겠지? 아니, 비상계엄을 했어도 충분히 그럴 만했다.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종북 좌파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응급처치해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구국 열사고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국제정세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봤던 그 흐름을 보니까 미국 마가파에서 바로 팟캐스트와 SNS와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의 보수에서 극우가 확 커버렸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세뇌하고 선동해서 세력이 커진 건데 그것이 민족 극우, 미국판 시오니즘, 유대인 시오니즘에서 건너온 정치와 종교가 복합된 그 미국판 민족 복음주의 그 기독교 일부 종파에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데 그게 우리나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거기에 심취한 재미교포 사업가나 재력가나 정치계에 있는 우리 한인 출신들이 교회와 연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뒤에서 지원해주고 이 교리를 가르치고 해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2019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온갖 음모론이 갑자기 나와서 판치고 딥스테이트가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렸다부터 해가지고 딥스테이트가 사실로 믿고 이미 그 당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처음엔 이게 뭐야 하고 몇 년 동안 떠들썩했다가 딥스테이트를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일 못 배우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맹신으로 거기에 사이비처럼 꽉 묶여있는 일부 극우파 그런데 그 극우파들의 이론이고 허점이 그렇게 많고 이미 다 검증이 됐음에도 끝까지 그렇다고 믿고 있어서 점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런 논의가 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끌려 내려오고 나서 4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뒤늦게 1, 2년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그게 전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인 사람들조차도 이게 맞다. 세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하고 탄핵을 했었는데 탄핵 그렇게 금방 안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작년 12월에 꼴값을 떨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이미 미국 마가파에서 수입된 이 극우 이론을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을 이걸로 얼마나 들들 뒤잡아서 세뇌를 시켰는가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순순히 윤석열이 잘못했네 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심판하려고 안 하고 오히려 국민 반이 이번에 선거 결과 어땠습니까? 그래도 지금 내란 요거 한 것이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잘해봐라고 표 준 사람이 40%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의 선동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틀림없이 이거는 부인 못할 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자기가 예전에 즐겨 갔던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아마 틀림없이 미국 극우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얘기했을 것이고 확대 재생산했을 것이고 거기서 항상 누군가를
자동으로 혐오하고 미워하도록 많이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거라 보고요. 아니면 뭐 제가 잘못 본 거고요. 아니면 뭐 제가 그건 잘못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회원제로 돌리면서 제가 왜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게 너무 거슬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 댓글을 다 닫아놓고, 그러면 모든 댓글이 저한테 일단 다 한번 검토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해요. 그냥 무슨 막 A4 한 장 가득 채운 것처럼 댓글로 온갖 그구들의 음모론부터 해서, 선생님, 제가 몇 달 전부터 선생님을 딱 보면서 너무 좋게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 딥스테이트 좌파 세력에 꼴딱 속아 넘어가지고 선생님같이 현명한 분이 이렇게 속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꾸준히 저한테 팬레터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댓글창을 지금은 아예 회원창 말고는 아예 이제 검토도 안 하고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공개창은 댓글을 못 달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년부터는 유대인 시오니즘, 미국판 시오니즘,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는 국내 정치 얘기를 드디어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보던 그 미국의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트럼프와 마가파 세력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저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좋아요. 다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하자는 방식이 뭔가를 보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번에 모스탄이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그 극우 인사하고 트럼프하고 연결해서 외세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구명을 해주세요. 아니고 말을 안 들으면 저 나라가 말을 안 듣네? 니네 나라도 브라질처럼 관세 50%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우리나라를 협박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외세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반대파를 제거한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 국가와 민족, 우리 이웃 전체를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어딘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내 속에 내재된 분노와 울분, 이거를 누군가를 향해 풀어야 되는데 그걸 시원하게 풀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의식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지금 제가 채널을 열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좀 사명감을 느끼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거는 이런 면을 저는 제 눈에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가치관까지 가지게 되었다고들 흔히들 착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외국에서 수입된 거다. 표절이라는 거예요. 표절이고 짭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목적,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더 큰 힘을 가진 더 강대국들에서 일부 세력이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사상을 전파하고 지원해 준 거에 불과하다. 그걸 알고 나서도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 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최소한 알려는 드려야만 저도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이 뉴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지난해 총선이 4월달이었나요? 5월달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총선 이전부터 계엄 준비 정황이 지금 드러났죠.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노상원의 수첩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든 유도를 해라. 총선 이후가 아니라 총선 이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든 북풍을 유도를 하고, 북한이 공격을 안 하면 외부 용역업체, 군수업체, 용병업체 그런 데라도 의뢰를 해서 우리나라의 배를 옛날 천안함 격침된 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2의 천안함 사건을 일부러 어뢰 공격을 받게 해서라도 만들어라.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보복조치, 군사적 보복조치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라 라는 수첩 내용이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 시기는 총선 전으로 할 것이냐, 총선 후로 할 것이냐, 총선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방법을 바꿔서 하라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 우리도 공격할 수밖에 없다 해서 국지전이 일어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는 전시 상황이 되죠. 국가 준 비상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에 따라서 뭔가를 지금 사람들의 어떤 주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전쟁 상태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비상 계엄을 때리겠다는 거였죠.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한 거는 거기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것까지만 원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6월 7월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난리 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너 왜 그랬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결국 작년 12월에 일이 터지고 지금 밝혀진 게 보니까 뭡니까? 이미 작년 내내 그 일이 진짜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제 나왔죠. 제가 이런 걸 봤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지만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고 틀림없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봤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실행 후에 비상계엄을 때리는데 문제는 비상계엄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의회 민주주의에서 인정이 안 되는 행위죠. 그런 나라는 미국 상원 하원에서 그 나라를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 정부하고 인연을 끊게 돼 있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그게 미국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 극우파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마가파들의 이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이론에 너무 이게 세뇌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 원하지도 않는 일까지 한 번 더 해야겠다 여기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북한의 공격으로 비상사태가 준 전시 작전 상황이 된 상태에서 비상계엄까지 때리자. 어떻게? 가만 보니까 북한하고 소통하는 내부에 간첩들이 있다.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부에서 사보타지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다 잡아들여라. 비상계엄을 해서 실행 후에 싹을 제거하자. 근원을 없애버리자. 반대파를 다 숙청하자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계획이 다 여기 써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수첩에 다 써놔갖고 증거가 됐죠. 차기 대선에 대비한다. 모든 좌파 세력을 다 붕괴시킨다. 근데 이 붕괴시킨다는 게 너무 무섭죠. 한마디로 옛날 2차 대전 유대인들 뭐 학살했던 것처럼 잡아다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수거팀을 미국의 마가파들이 딥스테이트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연방공무원인데 개과천선이 안 된다 하니까 아들이 직접 자기가 총으로 쏴 죽였죠. 똑같은 거예요. 죽여야만 답이, 얘네들은 답이 없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거팀을 구성하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수집수를 운영해. 1차 수집 보면은 여의도 국회에서 30에서 50명 하고 언론 쪽에서 100에서 200명 평소에 다 찍어놨다는 거죠. 민노총, 정교조, 민변, 이런 사람들이 수거 대상은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마치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쪽에서 계속 자기들이 볼 때 누구는 틀림없이 좌파 빨갱이야.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하고 이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 해도 그냥 여기서 낙인 찍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하겠다 하면 아 저놈은 원래 저기 종북 좌파 빨갱이였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려나? 그렇게 이제 눈에 칼심을 켜고 보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민변, 어용, 판사, 법조인 다 잡아둔다. 민노총, 정교조 다 정교조 한다고 해서 다 종북 좌파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해야 될까요? 민노총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 어쨌든 잡아들인 다음에 특별 수사를 해갖고 재판으로 다 사형, 무기형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잡아들일 사람들 유창호, 권순일, 김명수, 조국,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수거 A급 대가리라 이거죠. A급으로 모아가지고 미국의 알카트라즈 섬 수용소에 가두듯이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배로 이송하는 중간에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가스 폭발을 하거나 침몰시키거나 격침시키거나 다 수장시킨다는 거죠. 예전에 박정희가 제대로 선거를 해가지고 김대중한테 종신 집권을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김대중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때 지금 분들은 잘 모르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현해탄에서 일본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을 몰래 남산 부장들이 잡아다가 배에다 실어갖고 오면서 현해탄에서 수장시켜갖고 사고를 가장해서 물에다 파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행히 이제 되게 됐지만
비슷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연예인들조차 차범근, 좌파 연예인까지 자기들이 다 낙인 찍고 이 사람은 빨갱이다 믿고 그렇게 세뇌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정말로 네가 그런 행동을 했냐 안 했냐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상 재판소 만든 다음에 무조건 다 너는 누구하고 땅땅땅 다 낙인 찍은 다음에 다 엄벌하겠다는 건데 그 엄벌이 그냥 엄벌이 아니고 대가리들은 무조건 다 사형시키거나 침몰시켜서 다 죽이고 그 밑에 짜잘한 애들도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난리를 치겠다는 거예요. 5천에서 1만 명을 옮길 수 있는 호송선을 준비하라는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그리고 문제는 반대 세력을 그렇게 완전히 다 죽여가지고 말살한 다음에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 행사 후에 그 일을 벌린 후에 헌법을 개정한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3선을 갈 수 있게 하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임기 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파들이 똑같아요. 그 헌법을 개정해서 재선 3선 한 건 푸틴이나 시진핑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 독재자들이.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라. 자기들이 공산주의 종북 좌파를 때려잡겠다면서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것을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스탄이 등장하죠. 예전에 이번에 모스탄이라는 사람 이름이 모스탄이야? 모스탄이 뭐야? 사람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모스탄 사실 애니칭하고 모스탄을 제가 예전에 이런 마가파 설명 영상을 만들면서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아마 거의 다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트럼프 일기 때 차관보까지 했던 공무원, 고급 고위 공무원을 실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인 출신인데 그런 한인교회를 통해 가지고 극우 음모론 딥스테이트에 엄청나게 빠진 극우 열혈 마가파입니다. 이 사람이요. 모스 H 탄이에요. 모스 영어 이름이죠. 모스 H 탄. 단씨라고 그래요. 단씨. 1974년생이네요. 국제형사사법대사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뭐 2019년 2001기 때 잠깐 뭐 좀 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평소에 지지하는 얘기하는 게 똑같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언제적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영상이냐면 이게 지금 뉴스가 4개월 전 뉴스예요. 4개월 전. 정확히는 2월 24일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제가 그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쇼에 가까운 에서 온 KC패 즉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랑 근데 여기서 지금 마가파가 열린 행사거든요. 그때 2월 달이에요. 지금 윤석열 탄핵 한 해 만에 하면서 막 저기 법원에 왔다 갔다 하던 때.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과거 그 한나라당 의원도 했었던 민병욱 씨하고 또 나경원 씨부터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극우 마가파들의 이 정치 행사에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고위 관료하고 연결된 고위 인사들하고 어떻게든 로비스트를 껴가지고 만나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러다가 탄핵도 당하고 재판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니네 대한민국의 트럼프이고 대한민국의 마가파이다. 우리도 중국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똑같다. 거기에서 전파가 돼서 지원을 받은 거죠. 이거 그때 이 사람 애니챙 얘기했었습니다. 애니챙. 이 사람이 바로 제일 교포인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서 극우 마가 이론을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나라 한인교회 관계자 이제 독실한 그쪽에 있다가 하와이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8년도부터 와가지고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교회 목사 만나서 다 지금 이 뉴스들 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정광훈 목사 그 아들 딸들 신혼여행 보내는 자금도 도와주고 대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의 힘을 키워주고 극우 유튜버들한테 이런 마가파의 종교 교리를 교육을 시키고 설파를 한 다음에 극우파들 유튜버들을 키워줍니다. 자금을 뒤에서 지원을 대줘요. 2018년부터.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나라 정재계 문화계에 펼쳐있던 극우 마가파의 세뇌를 받은 한국판 마가파들이 이 사람을
윤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 사람이 정치 자리까지 하나 해먹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통 간부까지 이 사람이 임명을 받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극우 마가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연결, 한인교회의 틈을 타고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왔다는 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팩트를, 증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평통 간부로 역임이 되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대통령실에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애니챙이 뭐하는, 여기 이 사람 모스탄 나오죠? 제가 2월 달에 지금 1기 때 트럼프 옆에서 그 정치생활 조금 했다가 이제 나와서 제야에서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K백 행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애니칭하고 모여서 미국 전국의 마가 극우파들 이 연례 행사 전당대회 같은 모임에서 자기들 한국 부스를 만들고,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여기서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트럼프한테 넣어가지고 지지선언을 해주고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애니첸과 모스탄. 이 사람 이제 뒤늦게 알고 이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때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갔어요. 애니첸 씨 나오죠? 하와이 부동산 재력가고요. CPEC 한국지부. CPEC이 뭐냐? 바로 그 극우 마가파들의 어떤 세계적인 단결 조직 모임이에요. 그거에 한국 지부 앞에다 K 붙여갖고 KCPEC을 이 사람이 2019년에 설립을 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설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을 뒤에서 후원해줘요. 만들어요. 리박스쿨을 국민들한테 지금 침투를 시킨 가장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실 옆에 자문기구 간부를 역임할 정도로 이미 침투가 됐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년부터 이게 갑자기 시오니즘 얘기 엄청나게 하고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 해놓고 제가 지금 국내 정치 얘기 이렇게 간간히 열을 올려서 막 하면서 욕 듣는 거 싫어갖고 전부 회원 영상을 올리고, 일반 영상은 거의 잘 올리지도 않죠. 요새 회원 영상으로만 다 돌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막 할 얘기도 못하게 막고 분란 일으키고 그 테러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돌린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일이 올 거다 생각하고 작년 말부터 돌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국가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와도 국민들이 반으로 갈려서 이 정부, 이 대통령 인정 못해 다시 뒤집어 하고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는 그게 제일 두렵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도 저놈은 다 좋은데 가끔 정신이 까닥 나가? 뭔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빠져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쩌다 저 양반이 참 어쩌다 저렇게 됐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저번 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이죠. 저번 주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브라질의 보나소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믿는 브라질의 극우파가 똑같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있다. 좌파 빨갱이들 외부에 세력하고 연결해서 브라질 전체 나라를 망가뜨리고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브라질 사람들,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안 뽑아줬죠. 이 사람은 온갖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체 사건이나 뭐 여런 해병대 뭐 사건처럼 이 사람도 온갖 부정부패가 많아요. 트럼프도 1기 때 그걸로 70몇 건의 소송이 걸렸죠. 지금 2기 때도 아예 그냥 더 노골적으로 헤쳐먹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선거에서 지면은 다 형사재판 받고 꼼짝없이 다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믿는 브라질의 마가파들도, 극우파들도 미국 마가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갖고 수출돼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똑같습니다. 딥스테이트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거에 떨어진 건 부정선거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차피 브라질판 딥스테이트에 다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이 나라를 정당하게 차지하려고 해도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브라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계엄령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뒤집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법무장관,
참모총장, 요런 사람, 검찰총장, 자기 수하들, 과거 자기 대통령 할 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노상현, 뭐 김용현, 뭐 다 걔네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가 사전에 발각돼 갖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재임할 때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쿠데타로 선거를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 사람도 쿠데타로 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다 드러내고 이 사람들 다 잡아내서 자기 군사법정에서 땅땅 지들 맘대로 낙인 찍고 재판한 다음에 총 쏴서 죽이든지 무기징역 하려고 했겠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트럼프 1기 때 의회 난입시켜가지고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일이 그거였고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 옆에 있던 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다 하고 막았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2기 때 와가지고는 뼛속까지 마가파의 그 세뇌를 받은 진성 마가파들만 자기 주변에 다 시작하자마자 앉힌 겁니다. 1기 때하고 다르게. 미국에서 하는 행동, 그거를 브라질에서 똑같이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트럼프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극우파들이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SNS 선동해서 그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건강한 보수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극우가 전체 보수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세력을 키워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 있던 그 중진 의원들도 정광훈한테 가서 인사하고 극우파들 눈치를 봐서 표를 구걸하고 그런 시대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우연이겠어요? 어쩌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마가파가 자기들이 조직 협회를 만들고 미국 마가파가 전 세계에 만들고 싶어하는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1등 시민으로. 이게 다 프로젝트 2025나 그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설파하던 내용의 문서로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올라가서 그걸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나왔을 때 제가 1기 때 관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가파의 관세예요. 새로운 세계의 경제 질서예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새로운 정치 질서. 작년에 계엄 터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5월달 대선을 해가지고 6월달 대선을 해서 나와도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다 국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마가파에서 만에 하나 미국 마가파가 트럼프가 이제부터는 내가 전 세계 마가파의 나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나하고 우리 극우 마가들하고 연계된 저 나라의 극우파들을 내가 그 나라 내정 간섭을 해가지고 흔들어야지 이런 날이 올까봐 제가 겁을 냈던 거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도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가 반으로 절단 나갖고 국민끼리 싸우게 될까봐 그게 겁난다는 거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까봐 금년에 시오니즘 얘기 많이 하고 국내 정치 얘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드디어 오늘 카톡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원흉이 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나게 되신 거 다시 한번 제가 분란을 일으킨 원인자로서 최초 원인 제공자로서 사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죠? 나경원도 계속 그동안 건너가 가지고 왜 계속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뭘 믿고서 이렇게 버티겠어요. 국민들이 다 막 이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브라질에 해준 것처럼 내가 볼 때 윤석열을 지금 저렇게 잡아 가둔 거는 잘못됐다. 나는 이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 여차하면 관세도 50%를 올리고 니네 막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를 얘네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동안 몇 년 전부터 미국 마가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고 또 이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연결이 돼서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 첸이나 모스탄 전 어떤 차관보 같은 사람도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을 다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날 걱정 마라. 내가 지금 날마다 백악관에 얘기하고 있다.
조만간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이 갈 거다 해주니까 버티는 거예요. 새 정부가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만 기다려봐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외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또 싸움을 붙이겠죠.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각자 다르겠죠. 이미 화이트 목사하고 면담 4번이나 했어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쳤겠죠. 이 사람 자기한테 맨날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지금 헌정사 초유의 무슨 뭐 국가적 위기다. 트럼프한테 이 사람 날마다 아침마다 트럼프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폴라 화이트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계했던 겁니다. 예전 그 민경욱 의원인가요? 이 사람도 계속 미국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마가 행사에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 얘기를 하고, 중간 다리가 바로 애니챙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고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백악관의 마가파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옛날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알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극우파들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 모스탄이에요. 이게 제가 2월달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그래서 그때도 시오니즘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위를 할 때 대한민국 국기도 흔들지만 성조기도 같이 흔드는데 이스라엘 국기 3개를 같이 흔들까? 뜻도 모르고 흔든다. 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 뿌리를 얘기하면서 그때도 이 사람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이게 누구야 했겠죠. 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냐? 모스탄이 차기 한국 대사관으로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 우리나라의 마가파를 전수하고 윤석열을 비상해서 딥스테이트를 해야겠다는 이 극렬 이 우파 마가파 인물이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미국 대사관의 대사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결정이 아직은 안 됐지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해요. 트럼프가 마가파들을 중시를 하니까. 브라질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취임식, 작년 트럼프 이 취임식에도 가가지고 나 좀 살려줘라. 그러지 않으면은 브라질에 애써 몇 년 동안 열심히 심어놓은 미국 마가파의 이 위치가 위험해진다. 미국 마가파가 정권을 잡고 꼭두각시 정부가 세워져야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관세, 그 다음에 정치, 문화 하면 하란 대로 예 형님하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식민지처럼 따라오는 그 나라 정부가 미국 마가하고 연결된 그 나라 그대로 그걸 수입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하느님의 하는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야라고 그러라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브라질에서 부정선거가 나서 우리가 몰렸다. 코너에. 우리 다시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미국 마가파들이 이거 그냥 넘어간다고 저는 안 봤던 거예요. 살려주려고 노력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7월 들어서 그러죠. 6월까지는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싸우니라고 경제적으로. 파월, 연준, 제이미 다이먼, 국채시장, 채권 작용단 그거 놓고 주도권 놓고 싸우니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감세안 통과 빠르게 됐고요.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그러죠? 채권 작용단도 국채시장도 흔들리지 않고 의회도 공화당 반대파들도 거의 장악을 했고 마치 우리나라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정광훈 제1목사 앞에 가서 강사? 학원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인가? 그 앞에서 쩔쩔매죠? 극우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왜? 극우들 세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건강한 보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나? 저는 정말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이고 하기 싫은데요. 우리나라에 저번 계엄도 어땠습니까? 이런 국제 흐름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삶이 우리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바뀔 뻔했잖아요. 여러분들 충격받았죠? 어쩌다 세상 일이 이렇게 됐지? 이런 세력이 이렇게 중앙정부 내에 꽉 포진해서 이런 일을 모든 그 관련 그
장군들하고 막 그 장관들하고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까지 다 동조를 해서 국민들 모르게 나라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게 어떻게 가능했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직도 현실인가 얘기할 정도로 실감이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왜? 이런 흐름을 몰랐으니까. 지금도 이런 흐름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분들 중에는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계속 그 전부터 짚어가고 있던 저로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예전처럼 아유 정치 얘기는 말하기도 싫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가 움직이는 거고. 자, 트럼프가 드디어 금년부터 이제 6월까지 해서 마스터 플랜 세력하고 싸우면서 승기도 잡고 대법원도 연방 대법원도 이제 자기들 말 듣게 다 조정하고 하니까 드디어 제가 볼 때 마가파들이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2025에서 경제적인 분야는 이제 갖고 정치적인 분야에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게 하나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번 주 내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나라의 내정 개입입니다. 내정 개입인데 그전까지 유럽의 지지를 포명했던 유럽의 금년 상반기에 있던 총선 때 극우 정당, 나치 정당, 헝가리나 저기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선거 때 히틀러의 후예라고 위축될 거 없다. 너희들이 옳다 하면서 트럼프가 지지해주고 일론 머스크가 지지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우파 정당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어느 정도 우파 정당이 유럽에서 실세를 잡았을 때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면서 세계의 마가 질서를 확립하려고 할 때 잘 동조해주겠지 하니까 그쪽에다 한번 던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 브라질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마가파의 시펙 지부가 몇 년 전부터 아주 공을 들여서 그 나라의 마가파의 모든 극우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 퍼뜨려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 세력을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도 거기에 이미 세뇌시킨 아주 엄청난 부대를 10만 양병설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미 거기에 만들어 놓은 세력이에요. 앞으로 마가파가 전 세계의 세계 질서를 확립했을 때 미국 말 그대로 미국 극우가 하자는 대로 쫓아오면서 그 세계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해줄 정치 세력이고 집단이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번 기회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판받고 완전히 형사처벌 받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갖고 10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브라질 내 마가 정치 세력이 다 와해될 수도 있겠죠?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번 주부터 뭔가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가둬두지 마라. 형사재판하지 마라. 우리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마가파를 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공개 서한을 냈어요. 내가 보우소나루 대통령 전 그 브라질 대통령에다 트럼프가 직접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공개를 해요. 백악관에서. 나는 당신을 적대하는 부당한 시스템으로부터 당신이 받는 끔찍한 처우를 보아왔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즉각 끝나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행로를 바꾸고 정적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검열 제도를 종식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나는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브라질에서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을 매우 우려한다. 이렇게까지 서한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재임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관세율을 지렛대 삼아서 룰라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브라질은 지금 난리가 났죠. 세계의 황제냐 네가 무슨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틀 뒤엔가 이 사람이죠.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브라질 대법원이
전자 발찌를 채워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뭔 아동 성범죄자도 아닌데 전자 발찌를 채우라고 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들 뭐 이런 의원들이 그렇죠. 전 대통령을 왜 가택연금 시키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했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을 못하게 금지했냐. 그리고 또 외국 대사관, 구체적으로 미국 대사관이겠죠. 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건물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다 내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바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외국하고 자꾸 외국 인사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모스탄 대사입니다. 외국 극우파 마가 인사들, 미국 그런 관계자들하고 자꾸 만나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얘기해가지고 관세를 더 매긴다고 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재판 멈추도록 압력을 넣고 또 그런 성명도 발표해줘라라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세한테, 미국 마가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브라질 국민들이 다시 분열하고 또 브라질 사법체계인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따르려고 안 하고 미국이 이거를 지지해주고 아니라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자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안 해주면은 브라질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을 해달라. 그래서 경제에 막 50% 관세를 매기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브라질에서는 이거를 외환죄로 본 겁니다. 외환죄로. 외세에 부탁을 해서 국내 경제와 정치에 국가 주권에 지금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외부 세력과 외환죄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 북풍처럼. 그래서 이런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보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뭔 일이 생깁니까? 바로 17일 날, 재헌절 날. 해외 선거에 침묵을 지시했죠. 공정성 언급 금지해라.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 선거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것은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진해왔던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에서 크게 후퇴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말씀드렸죠? 미얀마 정부나 잘못된 비민주적 우리나라 비상계엄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대사관은 어떤 입장을 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나 딱 났을 때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랬죠.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주한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속.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한 것을 우리 미국도 지지한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대선 선거를 하겠다는 것도 우리는 맞는 방향이라 보고 올바르게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지한다. 5월, 6월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7월 17일에 즉 7월 들어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예전 미국 의회나 미국 대사관에서 나오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잘못된 비민주적 방법으로 정권 찬탈을 시도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 정부를 인정을 안 하고 국가 정부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하고 외교 관계도 맺지를 않아요. 주권을 가진 정통 정부로 인정을 안 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의 정부가 탄생한 비상계엄이나 쿠데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은 이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요. 눈치 안 보고. 그래서 미국이 경찰이 된 거고 민주주의의 대장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였죠. 그런데 이제 브라질 보우소나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행동은 뭡니까?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7일에 갑자기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정부의 계엄령, 쿠데타 아니면 뭐 이게 잘못됐다는 폭동 요거에 대해서 예전같이 이건 아니다. 뭐 민주적 절차가 뭐 결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쿠데타로 인한 정부고 우리는 이건 인정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미국 정부는 대사관들은 외국 선거에 대한 논평이나 SNS 게시를 자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하다면
당선자 축하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간단한 메시지만 해라. 아울러 그 나라의 선거가 공정했냐, 정당했냐, 민주적인 가치가 있냐 이런 언급은 피해라. 그런 언급은 오직 백악관에서 국무장관 본인이나 국무부 대변인만을 통해서만 앞으로 할 거다. 니네는 입국 닫아라 이거예요. 논평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지금 예전에 5월 14일에 트럼프가 연설할 때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우리와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하고만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그때 공식적으로 밝힌 그 흐름이에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셨죠? 지금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윤석열에 대해서 뭐 지지의사 뭐 모스탄이 와서 만나려고 한 것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극우파들 실망시키는 얘기한 것처럼 크게 잘못 얘기하고 이 흐름을 몰라갖고 그렇게 쓰는 기사들도 봤는데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딱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극우파, 마가파가 열심히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브라질의 극우파, 잘못된 어떤 계엄이나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지지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 이런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미국 같으면 절대 인정을 안 했을 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나 쿠데타 시도를 해서 선거가 나왔는데 그 선거 경과를 송두리째 인정을 안 하고 이건 거짓 선거야 부정선거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뒤집어야해서 뭘 하려는 거는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대장인 그동안 그 어떤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나라 대사관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 새 정부하고 외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대사관들은 입국 닫아라 라는 지침이 바로 그 다음날 내려온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그렇죠?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한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금 모스탄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만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 마가파에서 우리나라하고 연결점이 됐던 사람이에요. 애니창하고 같이. 금년 2월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왔잖아요. 윤석열을 만나겠다고. 구치소에 있는데. 이걸 준비하고 기다렸던 우리나라의 극우 마가파한테 선동당한 우리나라의 극우파가 자기들이 세뇌되고 선동당하고 이 흐름에서 이렇게 이용당한다는 것도 모르고 미국이 원하는 마가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수하인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세뇌당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와서 이거 알려줘도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건 자존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기 싫어갖고 끝까지 온갖 궤변으로 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누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보수고 진보고 간에 외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나라로 맘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부를 안 치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Let me tell you one thing I learned when I went to South Korea is I asked the president several times, this is off the record, I asked the president several times, what was this election mean? Because I was up in all the polls and then the election came out, I win by like 1%. He goes, I just couldn't believe it, so there's something wrong. I was like, well, who runs your elections? Didn't get answered. Who runs your elections? Didn't get answered. Third question, who runs your elections? Huawei runs the South Korea. Huawei runs the South Korea. Huawei runs the South Korea.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마가 이런 데 가가지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들은 또 그거를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화웨이가 다 잡아먹었다 선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모스탄이 지금 출국하는 여기에 다시 극우파들이 모였죠.
모여가지고 이 민병욱 씨 또 나왔죠. 나와서 환송식을 하고. 이 기사가 아주 잘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분 프렌시안에서 나오긴 했는데 극우 음모론자 모스탄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온다. 트럼프 노림수는 뭐겠냐. 모스탄하고 애니 첸 이 사람 딱 나와요. 7월 18일 어제 기사입니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심상치 않은 일이다. 근데 한국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자, 어쨌든 그렇게 전자발찌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꾸 미국 극우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브라질 정권을 흔드니까 안 되겠다고 대법원에서 브라질 대법원에서 전자발찌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그 마가 극우 요원들하고 만나지 말게 접촉 금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생겼나요? 미국 국무부에서 브라질 대법관, 이번 그 전자발찌 판결을 내린 브라질의 대법관과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법관들 여러 명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비자 취소. 그 브라질 대법관이 지금 그 보우소나루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관인데 그 사람이 18일 날 가택연금, 전자발찌 부착, SNS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법관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날 미국 백악관에서 이 대법원 내 이 대법관하고 측근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 비자를 즉시 취소했다. 무슨 테러리스트한테 내리듯이. 그렇죠? 이거 테러리스트한테 내리는 그 미국의 제재잖아요. 개인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에게 일괄적으로 내렸다. 8명은 다 이번에 찬성표 던진 사람이겠죠? 이렇게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섭죠? 왜 무섭죠? 쭉 이제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제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까봐 이 상황을 한 번 더 오늘 진짜 미친놈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듣는 분들 듣기 싫은 경제 얘기 들어왔는데 듣기 싫은 경제 얘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 하게 돼서 특히 국내 정치 민감한 얘기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듣기 싫고 더럽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회피만 하고 무시만 해왔기 때문에 작년같이 외세의 힘으로 우리나라에 북풍을 유동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 그 흐름을 외국에선 뻔히 그 흐름이 보여서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돈 다 빼고 도망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 말하고 7월 초에 외국에서는 이거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7월 17일부터 작년에 코스피 쭉 고점 갑자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돈이 다 빠져나갔죠. 거시경제를 크게 보는 이 정치적인 흐름을 보는 외국의 큰 손들은 우리나라를 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다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아유 보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얘기 하기도 싫어하고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을 끄고 무시하는 사이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안에서부터 다 세뇌하면서 잡아먹은 거예요. 그 세력이 워낙 커져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이런 큰 흐름에서 세뇌당하고 선동당했던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해서 듣게 돼도 아마 쉽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자존심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 먹으면서도 이제 지금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브라질을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흔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외국에서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가 분열 안 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압박에 국민과 정부가 하나의 단결된 흐름에 일치된 합의를 보고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가 그 나라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잡고 뒤흔드는 대로 막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국민들끼리도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 나라만 잡고 더 흔듭니다. 아주 호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증시 경제 얘기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